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이고요. 정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 주가가 높습니다.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비대위원장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12월 말에도 일정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라고 합니다. 서울 팬들 드디어 사인받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광폭 행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원희룡부터 이성윤, 박균택까지 검사 출신 총선행이 역대급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엮어가지고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광폭 행보, 중기정책 포럼에서 외국 인력 정책 강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외국 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2023년 중소기업 정책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외국 인력 정책과 노동 개혁으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강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몸으로 느끼는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이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4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은 인력 부족으로 조선소들이 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 어려움에 공감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발급 확대 등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 이민청,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체 인구 부양 능력 갖고 증가분 갖고는 안 된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0대잖아요. 1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 당분간 변할 수 없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질서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합리적인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구에서도 그랬고 대전에서도 그랬고 울산에서도 팬들이 행사 있으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또 한동훈 장관이 친절하게 그걸 대구 같은 경우는 3시간씩이나 기다려줬고 울산도 1시간 정도를 할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여의도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동훈 장관 장사진을 치르고 줄을 쫙 서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도 총선 출마해야죠. 그런데 검사 출신 총선행이 역대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검찰 출신 후보 규모가 역대급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들이 이미 정부기관 요직을 꿰찬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마저 다수를 전현직 검사로 채울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법조인은 총 46명이 당선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검사 출신은 15명, 판사 출신은 8명, 군 법무관 출신 2명, 경찰 출신 1명이었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보다는 희망자가 줄었지만 내년 총선에는 검찰 출신 출마자만 어림잡아 3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대표 쌍두마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은 총선 간판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외에도 한동훈 장관은 비례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종로라든가 그리고 홍철기 TV에서 주장하는 강남 혹은 서초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각 대상에 오른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등 다양한 두 사람의 활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검찰 인사들은 고검장 출신인 윤곽근 변호사, 김경진 전 의원, 심재돈 변호사,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천안지청장 출신인 이정만 충남도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인 천안을 지역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전 의원은 증평 진천 음성지역구, 최기식 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과천의왕 지역구의 국민의힘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핵심 3인방도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주진우 비서관의 경우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원모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 출신 출마 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이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죠. 일찌감치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이는 최근 출판기념회와 정책 제안, 토론회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신성식,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는 추미애 박범계 계열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해서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이가 판사 출신인 추미애와 함께 한동훈 장관의 대항마로 좌파 쪽에서는 꼽히고 있다는데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장관을 수사했던 이성윤이는 최근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자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동료들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전북의 전주고 출신인 이성윤은 전주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혼자 불출마 선언을 했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검사 출신이 이미 정부기관 요직을 꿰찬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마저 다수를 전현직 검사로 채울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각 당의 텃밭을 지역구로 원하는 출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경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일 잘하면은 출신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성윤이 극과 극을 달린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의 광폭 행보 결국 총선 승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